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다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궁금한 게 하나 있죠. 내가 합격을 해서 공직에 들어가면 어느 부처에서 근무하게 될까? 부처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지? 이거 상당히 물론 합격한 뒤에 궁금해야 될 사항인데 공부 시작하면서도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시 합격 후에 일반적인 임용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필기 합격을 해야죠. 필기 합격을 하고 최종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면접에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부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부처 결정을 하기 전에 신원조회를 합니다. 신원조회. 그래서 뭐 성폭력 전과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여기서 이제 걸러지게 되는데 부처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임용을 하거든요. 그 임용을 할 때 이제 연수를 받으면서 임용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필합을 하고 면접 보고 취합을 하고 그다음에 신원조회 통과해서 이제 부처 결정 이제 이 사람 임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등록을 해줘요. 임용 후보자 등록 명부, 임용 후보자 명부에 이제 등록을 해서 등록 번호를 이제 주게 되는데 그 등록 번호를 부여받고 그때부터 부처 결정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부처 결정이 되면은 이제 한 몇 달 뒤에 이제 연수 받으러 오세요라고 이제 통보가 가면 그때 연수 받으면서 임용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부처 선택을 어떻게 할까? 뭐 그냥 빽 있고 줄 좋은 사람들은 좋은 부처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허접한 데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대통령 아들도 좋은 부처 못 가요. 물론 대통령 아들이 공무원 시험 안 보겠지만. 자, 부처 선택 절차는 우선 부처 선택이 필요한 직렬이 있고 필요 없는 직렬이 있죠. 부처 선택이 필요한 직렬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국 일행직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전국 일행직은 부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물론 지역 단위로 모집하는 경우에도 그 안에서 또 부처 선택을 하지만 그건 이제 부처가 몇 개 안 되니까 그 지역 단위에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전국 일행직 한 뭐 250명, 300명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부처 선택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 선택이 필요 없는 직렬도 있지요. 뭐 국세청, 세무직은 국세청 가는 거고 경찰은 경찰청 가는 거고 고용노동직은 뭐 고용노동부 가는 거고 우정직은 뭐 우체국 가는 거고 출간직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가는 거고 교행은 교육청 가는 거고 선관위 법원경찰은 법원검찰은 이제 직렬이 딱 그 근무하는 부처가 정해졌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전국 일행직이에요. 대부분이 전국 일행직에 이제 관심들이 많으니까요. 일단 그 최합 발표가 나면 당신 최종 합격했다. 참 기분 좋은 일인데요. 발표가 나면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에 인사처에서 통보가 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등록번호, 이 등록번호가 성적순이에요. 성적순. 1번 수석이에요. 2번 차석. 저 1번부터 한 300번까지 등록번호를 알려주는데 이게 성적이에요. 성적. 그럼 이제 그걸 들고 성적이 통보되면 그로부터 바로 한 4일 이내로 부처 선택을 하라 그래요. 지망을 하라 그래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저도 그때 굉장히 바쁜데 그 시간이. 그러면은 1지망, 2지망, 3지망에서 이제 지망 부처를 써내야 돼요. 한 나흘 정도 시간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자소서, 부처별로 왜 내가 기지부를 가고 싶은지, 왜 문체부를 가고 싶은지 자기 소개서를 써서 제출해야 돼요. 자소서와 함께 1지망, 2지망, 3지망을 이제 써서 지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로부터 한 1개월 정도 뒤에 이제 인사처에서 지망 부처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재부를 지망했잖아요. 그럼 홍길동이 기재부를 지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협의해서 심사 결정을 해요. 한 1개월 안에 1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는데 이제 이게 배치가 안 된 궁합이 안 맞아서 나는 기재부 가고 싶은데 기재부에서는 너 싫다 그러고 1지망, 2지망, 3지망이 다 안 돼가지고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돼요. 한 20%, 한 30% 정도, 20%, 25% 정도. 인사혁신처에서 전화가 옵니다. 당신은 선택이 안 됐어. 근데 이 전화가 안 와야 돼요. 전화가 안 와야지 뭔가 선택이 된 건데 전화 안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당신은 선택이 안 됐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부처 중에서 골라가야 합니다. 하면서 남아있는 부처를 얘기해 주거든요.
어느 부, 어느 부, 어느 청 이렇게. 그럼 그 중에서 즉석에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도 성적 순으로. 성적이 좋은 사람 중부터 전화를 해요. 그래서 골라가면 그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남아있는 별로 썩 가고 싶지 않은 부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처 선택을 자기 성적과 이런 거 잘 감안해서 잘 해야 되거든요. 잘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부처 선택을 할까? 부처 선택을 할 때 보면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합격은 했는데 어느 부처를 갈까? 흔히 알고 있는 선배들한테 전화를 하죠. 뭐 선배 전화해가지고 선배 거기 어때요? 저 거기 갈라 그러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하면 그 선배가 뭐라 그래요? 백발백중 전부 여기만 오지 마라. 여기만 오지 마라. 강 건너편은 늘 아름다워요. 자기가 근무하는 부처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전부 남의 떡이 커 보여. 저는 정부 조직 업무만 한 18년을 행안부에서 근무하면서 18년을 했기 때문에 각 부처를 진단 나가보고 외국의 사례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부 조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갈 건지 그 경로나 이런 것들을 그나마 제가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 그나마 좀 객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객관적일 수 있는데 해당 부처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다 뭐 여기는 오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는 정확한 조언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부처 선택 기준. 우선 필기 성적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필기 성적. 그러니까 등록 번호가 필기 성적이거든요. 필기 성적 순. 이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이제 제출을 하는데 이건 부처에 따라 비중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어학 성적도 보는 부처가 있어요. 토익, 토플. 어학 성적. 토익, 토플. 근데 이거는 부처 심사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이라 해야 돼요. 2년 이내. 그거 잘 살펴보셔야 돼요. 2년 지난 거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부처 선택을 할 때 고려하는 기준인데 이제 최종 합격을 하시면은 여러분 인사처에서 어느 부처는 몇 프로 본다, 이거 몇 프로 이렇게 알려줘요. 필기는 60에서 90% 정도 봅니다. 부처마다 달라요. 모든 부처가 필기 성적은 다 이거에 따라 등록번호가 나오니까요. 많이 보는 데는 90%를 보고 조금 보는 데는 60%를 반영을 하거든요. 이건 모든 부처가. 자, 자소서는 10 내지 40%예요. 많이 보는 부처는 40%. 예를 들어 필기 성적 60, 자소서 40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가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자소서는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학 성적은 안 보는 부처가 많아요. 일부 부처가 보는데 그 일부 부처가 문체부, 산자부, 중기부 뭐 이런데요. 문체부, 산자부, 중기부, 보건복지부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5, 6개 부처가 이걸 보거든요. 1, 20% 정도. 10% 보는 데도 있고 20%는.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심사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소서 같은 경우는요, 정말 작가 수준으로 멋지게 글을 쓰지 않는 한, 멋들어지게 쓰지 않는 한 상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또 못 쓰지 않는 한 하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중을 받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대평가도 아니고 한 10명이 그 부처를 지망했다 그러면 한 8명 정도는 거의 중이고요. 한 명 아주 그중에 잘 쓴 사람은 상 정도 주고 아주 못 쓰고 하면 하를 주고 해서 자기소개서로 이렇게 뒤집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해도 내가 자기소개서는 대부분 다 잘 써야 된다는 전제하에, 잘 쓴 전제하에 이제 하기 때문에 내가 자소서를 잘 써가지고 이걸 확 뒤집어야 되겠다, 성적을. 그거는 너무 욕심이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잘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또 시원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의존하면 안 되고 결국 필기 성적이고요. 이 어학을 보는 부처는 어학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이거는 팩트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지만 이거는 상당히 객관적인 거잖아요. 객관적인. 요거는 주관적인 거지만 요거는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학 성적이 있으면 있는 거고 인정받는 거고 없으면 인정 못 받는 거니까 이건 어학 성적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어학을 보는 부처를 지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학을 10% 보는 부처에 어학 성적 없이 지망을 하잖아요. 그럼 한 30등이 밀린다고 봐야 돼요. 필기 성적에서 30등이 앞섰지만 30등이 밀린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0% 보는 경우는 한 5, 60등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1등이 어학 성적이 없으면 50등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어학을 보는 부처에는요, 어학 성적을 없는 사람은 거의 지망을 안 하죠. 사실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중에 필기 성적이 거의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부처 선택은 사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어느 부처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람마다 전부 필기 성적이 다르고 자기 적성이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뭐 희망이 다르고 뭐 참 여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일률적으로 지금 어디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부처 사람들이 저를 혼내요. 좋지 않다라고 하면 그 부처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당신 뭔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냐고 혼을 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부처 선택은 취합을 하신 후에 개인의 성적이다 등록번호하고 그거를 주워 들고 그다음에 자신의 적성과 전공 희망에 따라 이제 여건에 따라 개인별로 판단해서 이제 그때그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 가서. 그래서 저희 선행정학 강의를 수강하시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많은 합격생들이 신청을 하지만 그 나흘 동안에 전부 그걸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인당 거의 한 3, 40분씩 투자해서 이제 1대1 맞춤형 상담을 해야 되는데, 선행정학 수강하신 분들은 합격 후에 저희한테 신청을 카스파에 하시면은 제가 정말 밤 늦게까지라도 다 상담을 해서 학생은 어디 가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그때 상담을 할 때 쓰는 그 기법이 있어요. AB이라고, 계층화 분석법, Analysis Hierarchical Process라는 AB 기법이 있는데, 합격생들, 수험생들이 흔히 보면 저한테 문자로 질문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저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해서 선생님과 언젠가 AB하고 싶습니다. AB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AB이 계층화 분석법인데, 이 기법을, 이거 원래 의사결정 기법인데 이걸 저는 응용을 해서 이걸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 부처 배치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AB 기법은 이런 거예요. 자, 부처 선택을 하자. 부처 선택을 하는데 내가 부처 선택을 할 때 어떤 평가 기준을 중시하느냐. 자기가 중시하는 평가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해야 돼요. 나는 지명도다. 선도 봐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명함 탁 내밀고 뭐 문체부에 근무합니다. 기재부에 근무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합니다. 이게 폼 잡을 수 있는 이런 지명도가 나는 최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유학이라든지 뭐 국내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부처가 좋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승진 잘 되는 데가 좋다 무조건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죽어도 세종시 못 간다. 선도 보고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어떻게 세종시가 아니면 못 간다. 사람마다 전부 이게 평가 기준이 부처 선택을 할 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성적에 따라 이제 갈 수 있는 이거 가지고 돌씩 짝을 지어서 비교해야 돼요. 자, 나는 지명도가 중요하냐 자기 개발이 더 중요하냐. 지명도가 중요하면 여기다 체크. 이게 중요하면 여기다 체크. 또 승진이 중요하냐 지명도가 중요하냐. 난 승진이 중요하다. 체크. 또 이거하고 이거 또 이게 돌씩 짝을 지어서 비교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이제 행정학에서는 쌍대 비교라고 하거든요. 다 이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내가 그럼 갈 수 있는 부처, 내 성적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부처까지 갈 수 있는가. 요거를 이제 제시를 따져봐야 돼요. 저는 문체부, 성적이 좋은 사람이겠네. 이 사람은 문체부, 기재부, 산자부, 중기부 정도 생각을 한다. 그럼 이 중에 내가 문체부하고 기재부를 놓고 볼 때 지명도는 어떠냐. 이걸 1차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지명도가 문체부냐 기재부냐. 둘 다 막강한 부처들이죠. 정말 합격생들이 선호하는 아주 선망의 대상, 로망. 그 다음에 또 자기 개발은 어떠냐. 문체부가 좋으냐 기재부가 좋으냐. 또 승진은 어디가 빠르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부처들을 둘씩 짝을 져서 다 비교해서 역시 이것도 우열을 다 체크해야 돼. 전부 체크한 다음에 이걸 종합하는 이제 공식이 있는데, 종합을 하면 결론이 딱 나옵니다. 자, 당신은 문체부 가는 게 좋겠다. 아니다. 산자부 가는 게 좋겠다. 당신은 의학이 있으니까 중기부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점괘가 딱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지망을 하면 돼요. 저랑 같이 다 상담을 해서 합격 후에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임용 절차와 부처 선택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합격을 해야 부처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선행정학 김준기였습니다.